할로윈입니다. 네, 해피 할로윈입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 부탁드려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조장현 TV의 조장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어떤 질문이 있으셔서 오셨는지. 저번 시간에 등기부등본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네. 건축물 관리대장은 어떻게 봐요? 아, 건축물 대장. 네.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건축물 대장하고 등기부등본하고 토지대장 이 세 개를 비교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인지를 확인을 하려고 그러면 대부분 생각하는 게 등기부등본을 생각을 하시는데, 그리고 그게 만약에 땅이다 그러면 토지대장을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 이 세 가지를 생각을 하시는데 각각의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라든가 담보에 대한 거라든가 뭐 압류, 가압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을 보지 않죠. 이런 사항들이 자세하게 써 있는 거는 등기부등본이죠. 그리고 만약에 등기부등본에 있는 토지 면적과 토지대장에 있는 면적이 달라요. 그러면 등기부등본에 있는 토지 면적이 맞을까요? 아니면 토지대장에 있는 면적이 맞을까요? 토지. 토지에 대한 면적이 만약에 상이하다 하면 등기부등본에 있는 면적이 아니고 토지대장에 있는 면적이 우선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건축물 대장이라는 게 또 있어요. 등기부등본에 있는 건축물의 용도나 구조나 면적이 건축물 대장에 있는 용도나 구조나 면적하고 다르다면 어떤 게 우선일 것 같아요? 건축물 대장이에요. 건축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건축물 대장, 토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토지대장, 그리고 소유권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다른 권리들에 대한 사항은 등기부등본을 우선으로 하는 걸로 여러분들께서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건축물 대장을 발급을 받으시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정부24. 아니죠. 월급 받는 건물주택이 카페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 월급 받는 건물주택이 카페에 들어가시면 정부24가 있어요. 아. 첫 번째 화면에 딱 보시면 건축물 대장이라고 세 번째에 있네요. 건축물 대장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신청하기가 나오죠. 신청하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십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민원 서류들을 정부24에서 출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24 사이트는 시간을 내셔서 회원 가입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왔습니다.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등기부등본에서도 발급하고 열람이 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건축물대장 발급이 있고 건축물대장 열람이 있어요. 관공서에다가 저희가 제출을 하려고 하면 발급으로 해서 출력을 하시고 그냥 확인만 하겠다라고 하면 열람으로 신청을 해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건축물 대장도 열람이랑 발급이랑 금액이 다른 거죠? 공짜예요, 둘 다. 오. 둘 다 공짜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발급으로 하시는 게 낫겠죠.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물건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안산에서 지금 진행 중인 다가구 물건이 있네요. 이 물건의 건축물 대장을 한번 띄워 볼게요. 건축물 대장을 발급을 받을 때는 집원으로는 안 나와 있고 도로명 주소를 아셔야 됩니다. 행정처리 기관이 단원구 초지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써 있는 대로 대장 구분에서 여기는 다가구 주택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에 속하죠. 그래서 일반으로 하고 만약에 아파트나 연립주택, 빌라라고 하면 이 집합을 클릭을 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장 종류는 일반으로 해서 수령 방법은 온라인 발급으로 하고 수령 기관은 굳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발급 부수 일부로 하고 여기서 바로 민원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찍기 전에 한번 확인을 했던 것도 같이 나오는데요. 문서 출력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서 바로 인쇄를 하실 분들은 인쇄를 누르셔서 출력을 하시면 되고 PDF로 저장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PDF로 저장하기 단추가 있기 때문에 저장을 바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 건축물 대장에 어떤 것들이 써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일반 건축물 대장 갑지와 을지가 나오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 건축물 대장 갑지에는 대지 위치, 그러니까 주소가 나와 있죠. 지번도 나와 있고 도로명 주소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 면적, 건축 면적, 건폐율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또 주 구조, 얘가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벽돌조로 되어 있느냐 그 건축물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가 나오게 되고 지역지구도 같이 나오게 되죠.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되어 있고 근린생활시설과 주택, 그러니까 용도까지도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상 4층으로 되어 있다. 이런 전체적인 규모에 대한 내용들도 나오고 그리고 건축물의 현황이 층별로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도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면적도 다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러면 네. 여기에서 네.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뭔가요? 건축물 대장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뭘까요? 용적률? 그렇죠. 용적률, 건폐율 이런 애들은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에는 없죠.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을 띄어야만 용적률이나 건폐율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죠. 예,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건축물 대장을 띄어야지 알 수가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 소유권 이전, 뭐 변동일에 대한 것도 나오거든요. 2016년도 11월 21일 날 소유권이 이전됐다 라고 써 있는데 소유권에 대한 부분은 건축물 대장이 정확할까요? 등기부등본이 정확할까요? 등기부등본이 정확하죠. 건물에 대한 상세한 정보들은 건축물 대장이 정확한 거고 이 소유권에 대한 부분은 등기부등본이 더 정확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신축 사업을 하는 경우에 근처에 아주 멋있게 잘 지은 건물이 있다. 아, 저 건물을 설계한 사람한테 내가 설계를 맡기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이 건축주 그리고 설계자, 공사 감리자가 나와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띄어서 설계자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을 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설계를 의뢰할 수도 있겠죠. 그 주차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나와 있는데 승강기에 대한 것도 나와 있는데 이 건물은 승강기가 없네요. 허가일이 2001년도 6월 달이고 착공일이 2001년도 10월 그리고 사용 승인이 2002년도 4월 20일 날 사용 승인이 났다라는 정보도 여기 나와 있어요. 이 건물이 얼마 됐느냐 확인하려면 네. 착공일을 봐요? 사용 승인일을 봐요? 사용 승인일이죠. 그러니까 사용 승인일이라는 거는 그 건물의 공사가 끝났다. 이제 사용해도 된다. 그래서 사용 승인일을 공사의 맨 마지막 날로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건물이 생겨난 날이 사용 승인일이 되는 거죠. 제가 샘플로 가져온 이유가 이 변동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샘플로 가지고 온 건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눈에 확 띄게 위반 건축물이라고 딱 써 있단 말이에요. 얘는 불법 건축물이에요. 불법 건축물. 어떤 거가 위반이 되어 있느냐 내용이 여기 변동사항에 적혀 있는 거죠. 경매로 이 건물을 낙찰을 만약에 받는다면 네. 위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큰일 나겠네요. 예. 금융권에서 이 건물을 담보를 잡아서 대출을 해주는 건데 얘가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죠. 문제가 있다 보니까 담보를 잡고 대출을 해주는 걸 꺼려한다. 그래서 위반 건축물이라고 하면 대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것이고 2018년도에 법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5년이라는 기한을 정해놓고 그리고 공시지가의 50%에 대해서만 요율을 산정을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거든요. 근데 2018년도에 이게 강화가 돼서 공시지가, 공시가격의 100%를 기준으로 해서 5년이라는 기간도 없앴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에 대한 위반 사항, 불법 사항에 대해서 내가 서류적으로 양성화를 하던 아니면 건물을 부시고 다시 허가받은 상태로 이행을 하던 그런 조치를 해야 이 이행강제금을 안 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공사를 하다가 이 위반 건축물을 계산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22개실에 약 200평 정도 되는 도시형 생활주택 건물을 위반 건축물을 한 반 정도를 봤을 때 이행강제금을 계산을 해보니까
한 번에 한 1,50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법이 바뀐 다음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약 3천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가 5년이란 기한도 없어졌기 때문에 이게 부과가 되면 계속 부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반 건축물이라고 표시가 된 건물은 특히 확인을 더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물건들이 아마 매매로라든가 경매로라든가 물건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발급부터 내용 그리고 위반 건축물까지 다 알아봤는데 오늘 질문도 해결? 해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